지난 시간에 우리가 샌버스 마치고 맞죠? 아닌가? 난 숙제도 마지막 숙제 드렸고요. 자, 이번 주는 중앙 처리 어, CPU 명령 관련해서 또 음, 학습 목표는 어, 어셈블리 프로그램 형식 동작을 이해하고 명령어 사이클, 인스트럭션 셋이죠? 명령 집합, 포렌에 따른 주소 명령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그냥 자,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고급 언어, 그리고 오늘 좀 다루게 될 저급 언어,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고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읽었을 때 이제 좀 이해가 될 만한 수준인,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뭐 C, 자바,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은 다 고급 언어에 해당하는 거고, 어, 실제로 이제 동작을 위해선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자, 이러한 기계어로 변환하게 됩니다. 자, 저급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어를 얘기를 하는데 기계어뿐만 아니라 그 기계어 근처에 있는 어떤 어셈블리 언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저급어다. 자, 일종의 이제 그 어셈블리 언어 자체는 사람이 읽어서 이해할 수준이긴 한데 명령 단계가 실제로는 이제 거의 기계어 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저거보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든 어쨌든 어셈블리든 형식은 코드구하고 주소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자, 가령 이제 파라미터에다가 3을 저장하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죠. 근데 이제 기계어로 저급 언어로 바꾸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이런 식의 머신 기계어에 이거 뭐 프로그램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끊어가지고 어느 정도 심볼로 만든 게 이제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는 그나마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죠? 여기 읽을 수는 없는 거고. 어, 자, 근데 이제 컴파일러는 이 밑에 소위 말해서 CPU죠. 기계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저기 하이 고급 언어, 하이 레벨 랭귀지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고급 언어로 써놓으면 뭐 밑에 인텔이든 암이든 저기 뭐야 AMD든 간에 중간에 이제 컴파일러를 거쳐가지고 그죠?
컴파일러를 거쳐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죠? 위에서 뭐 어떤 말을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얘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있는 친구가. 근데 어셈블리는 그게 없어요. 어셈블리는 그게 없고, 이제 심볼로 바꾸긴 한데, 뭐, 가령 이제 애드다. 애드, 애드 심볼이 요거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소위 뭐 거의 코드북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딕셔너리로. 이거를 뭐, 컴파일러처럼 해석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좀 다른 의미죠, 그죠? 뭔 얘기냐면은, 이제 컴파일러라는 거는 이제 이 기계 종류에 맞춰가지고, 기계 종류가 뭐든 될 수 있잖아요. 뭐 인텔이나 AMD나. 그러면은 어쨌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쭉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걸 갖다가 읽어서 이제 해당 기계에 맞춰가지고 이제 컴파일 해줍니다. 바꿔줍니다. 기계어로, 그죠? 이런 식으로 기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코드는 사실상 이 밑에 하드웨어랑은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갖다 쓸 수 있어요. 컴파일러만 제대로 있으면. 자, 근데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기계어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언어이기 때문에 해당 기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에는 쓸 수가 없죠. 그죠? 물론 이제 호환이 되는 종류의 CPU다, 이런 기계다, 그러면 상관없죠. CPU, 기계라는 건 CPU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인텔 쓰던 걸 AMD에 갖다 쓰겠다. 안 되는 거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계어로 바꾼 코드를 생성하는 이 심볼을 이제 기계어로 바꿔주는 걸 갖다가 컴파일러가 아니고 어셈블러라고. 컴파일러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셈블러라는 건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코드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되게 단순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어셈블리 심볼들을 좀 보면은 이제 명령어와 데이터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정확하게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있는데 주소부죠. 주소부가 있는데 이제 이 앞에 레이블부라고 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이 실제 코드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주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주소.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칭 연산이고,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이동 관련한 거, 로드 스토어. 그 다음에 로드 스토어, 데이터 이동. 자, 그래서 이제 표시는 뭐 연산부, 사칭 연산의 이제 주소부, 이제 대상이죠, 오퍼랜더. 연산의 대상. X를 더해라. 그 뜻입니다. 여기 레이블부는 이제 해당 요 add X에 대한 주소를 나타내는 거죠. 부 스타트. 음, 이 레이블부가 쓰이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엔트리 포인트, 여기 이제 스타트 엔트리 포인트 주소를 나타내는 거고, 또는 이제 주로 사용되는 건 이제 요 브랜치입니다. 그죠? 루프, 반복문을 돌리거나, 예를 들어 점프하거나, 오, 점프, 요때 쓰이는 거죠. 자, 연산부는 기본적으로 사칭 연산이고, 지시여다. 자, 그리고 이제 오퍼랜드는 피연산입니다. 피연산. 연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죠. 데이터 주소. 그래서 주로 레지스터 이름,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레지스터 이름이랑 그리고 리터럴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수, 숫자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숫자가 바로 들어가고, 또는 이제 주소 값이 들어갈 수, 레이블 앞에서 봤던 레이블 값이 들어가거나 이제 주소가 들어갈 수 있고, 연산자, 연산자.
연산자 잘 모르겠네. 연산자가 뭐야? 연산자를 T연산부에 넣는 경우가 많이 모르네.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넣을 때는 리터럴 숫자를 넣을 때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 십진수죠? 근데 그 외에도 뭐 다른 진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커멘트. 그래서 콜론으로 시작하는 이런 거는 어, 콜론으로 시작하는 언어들은 뭐 기본적으로 리스폴로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콜론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커멘트 주석 쓸 수 있습니다. 어, 실행 다음 12-2에는 이제 어, 어, 예를 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그 명령 보고 요거 이제 코드 주소입니다. 라인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오퍼랜드가 뒤에 쭉 들어오고 앞에 이제 제일 앞쪽에 있는 숫자는 뭐 명령어 그냥 저기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로드는 1번, 애들은 5번, 뭐 스토어는 2번이고 점프는 8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 뭐 이건 뭐 이그잼플인데 중요 그냥 대충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마 뒤쪽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좀 써놓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실제 이제 어셈블리 프로그램 가지고 동작 과정을 갖다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보자고. 이그잼플로 갖다 놓은 자, 로드, 애드, 스토어, 점프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로드 301 그러면은 메모리 301에서 저기 이게 그 주소가 아니고
이게 좀 잘못됐는데, 이게? 이상한데? 응? 이게 좀 이상한데? 이 앞에는 이게 좀 잘 써놨는데, 뒤에는 설명이랑 좀 다른데. 어, 어쨌든 요거 기억장치 301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누상기에 적재하고, 그 다음에 302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더하고, 요게 지금 이 과정에 맞게 서술된 거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결과를 302번지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190번지로 점프한다. 요 내용이 맞아요. 잘 쓰는 거 맞는데, 뒤에 이거 그림을 또 엉터리로 그려놨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첫 번째, 이제 301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101에서 가져오고 있고, 이게 지금, 101에 저장된 코드는 이게 맞긴 한데, 이게 해석 과정을 코드 수행 과정을 쓰는 거구나. 아, 제가 착각이. 예, 맞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코드 실행 과정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코드가 101, 102, 103, 104에 쭉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PC가 요 101로 돼 있어요. 101번. PC가 101로 돼 있어서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를 해옵니다. 그죠? IR로. 1301로 패치를 해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1번에 처음이 이제 1번이 로드입니다. 로드 명령. 1번이 로드 명령이고 301을 접근하라. 그래서 로드 이제 주소에다가 읽기 리드선에 신호를 제어신호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소선에다 301을 뿌리고 301이 있는 데이터가 5번 데이터인데 이게 누상기의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AC에 5가 들어온다. 그죠? 5가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PC가 1 증가합니다. PC가 1 증가해서 102가 됩니다. 102에 5302가 IR로 인스트럭션 패치가 되고 이제 명령어가 오고 뒤에 오퍼란다 302인데 5가 애드입니다. 애드인데 302를 갖다가 누상기에 있는 거랑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2에 여기 있는 걸 갖다가 ALU로 입력을 주고 AC에 있는 게 다시 이제 요 포레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3하고 아까 5가 있었는데 두 개가 더해서 8이 돼서 8이 AC로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4단계. 자, 그 다음에 PC가 또 하나 올라가가지고 이제 2302가 되는 거죠. 2302. 2는 스토어예요. 스토어. 302에다가 스토어 하라는 뜻입니다. 302의 주소선에 제어 신호 보내주고 그 다음에 스토어 오퍼랜드가 300이죠. 302, 302로 이제 스토어를 해주는 거죠. 저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려주고 104번 IR로 패치를 해주면 8이 점프 190번으로 점프해라. PC가 190번으로 104에서 190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190번이 위로 올라가서 PC가 190으로 점프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대략적인 요 12-2번의 동작 이해를 이그젠플을 같이 한번 봤었고요. 자, 그래서 각각을 조금 동작을 분할을 해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인스트럭션 패치, 인출 사이클입니다. 그죠? 명령어를 이제 여기 보이는 것들이죠. 우리가 PC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하나씩 이제 패치해 오는 그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치가 끝났으면 익스큐션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그 학기 초기에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명령어 사이클, 인서트 사이클은 이제 패치 단계와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 이렇게 나눠진다. 그죠? 그래서 그게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요게 이제 실행, 패치, 그 실행 단계죠. 요게 이제 계속 그 루프를 타면서 지금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이제 세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세부 단계로 나눠보면은, 아, 인출과 실행 사이클이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인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행도 여러 개의 마이크로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어, 예를 들어서, 첨부다. 패치를 해서 첨부를 해서, 이제 실행 단계에 보면은 이제 뭐 PC로 올려주거나 뭐 이런 걸 조금 더 복잡하죠, 그죠? 더하기로 보면은 얘를 1단계 처음에 더하기가 이제 이 매물이 있는 애를 끌고 와야 되고, 그죠? 1차적으로 ALU 어드레스 저 레지스터로 끌고 와야 되고, 또 가상기 있는 애를 ALU로, 요건 그냥 넣어줄 필요 없고 요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하여튼 ALU에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고 계산 결과를 다시 AC로 써줘야 되는 이런 일련의 여러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실행에서도 마이크로 연산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뒤에 이제 이그젠플을 좀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제가 PC 뭐 이 패치에는 PC가 항상 PC 인크리먼트가 붙어 있어서 여기에서 그냥 가져오는 거 외에도 PC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연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인출 사이클 내부를 보면은 첫 번째는 PC에 명령 주소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메모리에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PC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CPU가 요 디코딩까지 하는 요게 이제 전체 인출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제 뭐 12-3에 이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연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PC를 MAR로 가는 게뭐 스텝 1. MER에서 이제 그 주소 제어선으로 인가된 주소에 의해서 메모리에서 읽어다가 버퍼로 실어오는 게 또 하나의 스텝. 뭐 그 사이에 간섭이 없으니 뭐 PC를 동시에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고 요 클락에 그 다음 클락에는 이제 MBR이 있던 요 주소 아니 저기 뭐 데이터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내용을 IR로 옮겨준다. 명령어죠, 그죠? 명령어를 IR로 옮겨준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중간에 PC는 이제 뭐, 뭐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병렬적으로 인디펜던트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패치는 요 세 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으로 나눈 거, 표현해 본 거는 각각의 클락이 이제 10나노세컨드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나노세컨드 정도 걸린다. 그림에서 이제 PC에서 T0에 MIR로 가고, 그다음에 MIR에서 이제 T1에 메모리를 거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T2에 MBR에서 IR로 다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클락을 통해서 패치 과정이 수행이 되고요. 자, 실행도 뭐 세 개의 마이크로 연산으로 되어 있는 걸 예로 보면은 앞에서 봤듯이 IR에 디코딩을 해서 놓는 주소, 그죠? 오퍼랜드 주소죠. 그래서 오퍼랜드 주소를 이제 기존 디코딩 해가지고 MER로 보내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버퍼로 옮기는 투 스텝, 쓰리 스텝에서는 이제 그 해당 연산이죠. 연산. ALU의 연산을 수행을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세 개의 클락으로 수행이 되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하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T0에 명령어 디코딩을 해서 이제 주소를 MER로 보내고 MER에서 T1에 메모리 접근을 해서 버퍼로 오퍼랜드를 가지고 오고 스텝 3 T2에 해당 데이터와 AC 있는 내용을 가상기에 전달한다. 이게 execution 사이클이다. 그 다음에 이제 instruction set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령어 집합은 어, 우리가 CPU를 설계할 때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앞에서 봤던 사칙 연산이나 ALU 관련돼 있는 명령어 외에도 CPU 자체가 이제 제어의 컨트롤러의 그 역할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크기 때문에 이제 사칙 연산 외에도 제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 앞에서 그냥 로드 스토어 외에도 많은 명령들을 필요에 따라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기계 명령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어셈블리 코드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될 수 있어야 되고, 뭐뭐들이 명령이 있냐 보면 앞에서 봤듯이 이제 뭐 어, 여러 가지 수에 대한 사칙 연산들 그리고 이제 어, 어, 명령 종류에 대해서 뭐 어떤 사칙 연산법이나 제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종류들 정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CPU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 제어 회로 굉장히 복잡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퍼랜더에 이제 그 코드가 OP가 있으니 이제 오퍼랜더가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오퍼랜더 사이즈가 이제 그 제한돼 있습니다. 그죠? 머신이. 우리가 뭐 전체적인 워드 사이즈를 딱 고정시켜 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방식, 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V를 이제 얼마나 키우냐, 줄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식에 똑같은 데이터 형태가 형식에도 이제 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데이터 형태가 뭐, 이제 얼마나 큰 데이터를 사용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이제 실제 오퍼랜드의 길이 같은 게 정해지기 때문에, 오퍼랜드 길이가 정해지면 자연적으로 명령어 길이도 정해지는 거죠. 음, 그, 뭐, 어쨌든, 명령어 형식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오퍼랜더 길이는 또 주소와 주소 지정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길수록 이제 주소 스페이스가 공간이 커지는데, 어, 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명령어 인스트럭션 셋을 보면은 이제 앞에 OP 코드가 있고, 이제 오퍼랜더를 사용을 하는데, 뭐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만 있는 경우를 봤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만 있지는 않고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이 이제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이게 연산의 종류를 고려를 한다든가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든 명령어 형식에 따라서든 이제 뭐 네 개든 세 개든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뭐 디자인에 대한 분명 목적성은 있기 때문에 그 설계할 때 명령을 어떤 집합을 써서 어떤 식으로 설계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령어는 여러 개의 필드로 나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 필드 내 배치 방식 그리고 몇 비트를 명령어로 쓸 건지 필드마다 뭐 이런 것들이 형식인데 형식. 그래서 세 개 필드로 되어 있는 16비트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48. 그럼 뭐 연산 코드는 2의 4승이라 해봤자 16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한 컴퓨팅 시스템이죠. 그죠? 음, 명령어 집합의 연산 종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AL, 아리스메틱 로직, 저기, 오퍼레이션이 있고, 산술 연산, 논리 연산, 그 다음에 이제 전달 기능, 뭐 이런 게 일종의 제어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어죠. 그죠? 그래서 이 전달이라는 게 이제 그 메모리와 CPU 사이 로드 스토어, 일종의 제어죠. 입출력 제어. 외부 장치, I/O 간의 데이터 로드 수도, 그리고 기타 나머지 제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산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CPU가 기타 등등 제어 장치들을 갖다가 핸들링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제어 기능. 분계 명령을 보면은 오퍼랜드가 이제 명령 주소를 점프입니다. 점프. 앞에서 봤던 우리가 앞에서 유젠플로 이제 어셈블리 점프를 봤었죠. 그죠? 점프. 그래서 분기 명령의 오퍼랜드는 다음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소. 그래서
브랜치 지로 뭐 이건데 이제 103이 맞으면 이게 점프하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3으로 점프해라. 103 주소로 점프. 그러면 스토어 G가 수행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브랜치 점프 점프는 이제 그 조건 무조건 점프, 조건 점프, 조건 분기, 무조건 분기 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무조건 분기는 이제 어, 여기 있듯이 이제 그 브랜치 BR 무조건 뭐 102로 가라 102로 가는 거고 이 BRC, BRE 이런 거는 컨디셔널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G는 G로에 대한 조건 0이면 좀 같다. 그리고 E는 이퀄인데 여기 뭐 XY가 같으면 123으로 점프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컨디셔널 점프다. 뭐 그 외에도 뭐 보호나 오버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루틴 호출 능력. 음, 기본적으로 이제 서브 루틴 이게 뭐 함수죠. 소위 말하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현재 이제 PC 내용을 갖다가 이제 뭐 메모리에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이제 해당 서브 루틴에 해당하는 주소를 PC에 옮겨서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해당 서브 루틴이 끝나면 그러니까 스택이 저장했던 PC를 다시 PC로 복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리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 명령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출할 때를 과정을 보면은 서브루틴 콜할 때 현재 PC를 MBR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호출하고자 하는 X 주소를 PC로 집어넣고 이제 그 스택 포인트를 이제 MAL에다 올린다.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MAR 올리고 MAR 주소에 해당 주소에 MBR 내용을 스토어 시키는 거죠. 스토어. 그리고 이제 그 스택 포인트는 빼기를 해준다. 자, 요거 자체는 뭐 스택 포인트가 플러스가 되냐 빼기가 되냐 이런 거는 그좀 약간 머신 디펜던트한 문제니까 어쨌든 스택 포인트가 옮겨진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플러스가 될 수,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여기에 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턴 명령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이거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택 포인트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스택 포인트에 있는 저기를 그 MAR 옮겨준다. 그래서 MAR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리턴 주소를 PC로 옮겨준다. 각각 콜이랑 리턴에서도 마이크로 명령이 3개의 플락을 통해서 마이크로 명령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림 12-13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쭉 실행을 하다가 이제 서브 루틴 콜을 121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서브 루틴 그 원을 또 쭉 실행하다가 이제 2로 또 올라가는 거죠. 2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턴을 하게 되면 이제 2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쭉 실행을 하다가 리턴을 해주면 다시 1으로. 이게 별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그 1학년 때나 뭐 C 같은 것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마 그 디버깅을 좀 하셨을 텐데 디버깅 할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해당 내용을 또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 스택 포인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고 있는데, 자, 스택 포인트가 처음에 이제 여기에 있다가, 스택에 있다가, 이제 일 호출한 후에, 현재 이제, 메인이죠? 메인에 이제 PC가 112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서브루틴 2 콜했을 때, 서브루틴 2에 PC 164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이 되면 이제 한 칸 내려오고 얘는 이제 PC로 들어가고 또 이제 서브루틴 2에서 또 복귀하게 되면은 서브루틴 1, 서브루틴 2에서 복귀하면 이렇게 되고 서브루틴 2, 1에서 복귀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메인 PC죠? PC로 들어오게 된다. 오퍼랜드 개수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명령어 형태를 또 좀 약간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저 오퍼랜드가 이제 하나도 없거나 또는 하나 있을 때, 또 두 개 있고, 또 세 개 있을 때, 이렇게 각각 그 명령어 셋을 디자인해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컬린더 수에 따라 가지고 주소를 표시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하면은 메인 메모리 주소 혹은 레지스터 주소를 얘기를 하고요. 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는 정수, 보정 소수 점수, BCD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문자, 아스키, 논리, 그냥 비트 플래그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0 주소가 하나도 없고 1, 2 주소, 3 주소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있죠. 주소가 명령어 다음에 명령어라기보다는 OP 코드 다음에 연산 코드고 연산 코드 다음에 명령어 하나 있다. 저기 주소가 하나 있다. 1주소입니다. 그죠? 주소가 두 개 있다. 2주소. 하나, 둘, 세 개 있다. 3주소. 자, 1주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OP 코드 다음에 주소가 이렇게 백정식 주소가 있고 이제 동작 방식의 얘는 앞에서 봤듯이 뭐 X다. 이러면 X 주소 값을 어딘가 로드해라.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대상은 그냥 이 누상기 ACC 레지스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 타겟이 안 들어있는 반면에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굉장히 단순한 아,
기계에서, 머신에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타겟이 필요하면 이제 당연히 두 개는 최소한 돼야 되는 거죠. 둘 다 이제 주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사용 안 하고 뭐 또는 이제 포렌더가 하나가 저기 레지스터인데 다른 하나는 메모리 주소가 되는 이런 경우도 이 주소 명령 방식.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두 개가 주소다. 그러면은 이제 아, 우리가 이 타겟을 앞쪽에 둡니다. 타겟을. 그래서 뒤에서 Y의 주소에 메인 메모리 있는 것을 Y 주소에 있는 걸 갖다가 X 주소에 있는 걸로 옮겨라. 음, Y 번지 데이터를 X 번지로 옮겨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 주소 방식은 조금 더 이제 그 복잡한 명령들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add axz다 그러면은 yz에 있는 내용을 더해가지고 x로 옮겨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z 메모리 있는 데이터들을 더해가지고 x의 번지로 옮겨라.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령 이 두 개나 한 개로 하자면 이 정도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만약에 요걸로 표현하면은 뭐 한 일곱 여덟 개 아니 여덟 한 10개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땐 그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기 뭐 있구나. 음, 아, 요거는 뭐 하나로 이제 다 비교를 해놨는데 자, 명령 형식의 프로그램 미치는 역량 같이 보면 우리가 요 사칙 연산을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 0을 영주소 명령을 이용하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은 이제 OP가 push B 스택에다가 스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일단 레지스터를 여러 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스택 B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택에 C 넣고 D 넣고 E 넣고 이제 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E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좀 실행을 할 거예요. 멀티플라이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택을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DE, DE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dd 하면은 요게 제일 마지막 스택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C를 더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C를 여기까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FG 놓고 디비전 하면은 이제 F 나누기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를 해주면은 이제 요걸 갖다가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빼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해주면은 나머지 B와 여기서 결과값이 다 곱하게 되고 카움을 하면 X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E까지 집어넣고 멀티플라이 하면은 이제 D가 멀티플라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라 그러면 C가 이렇게 더해지고 그다음 다시 FG 넣고 나누고 또 이제 여기를 어, 빼주는 거죠. 디비전 해주면 이렇게 놓고 멀티플라이 해주고 팝 해주면 H에 파업되면서 넘어요. 자, 그 다음에 1주소 명령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다시 해보면 어, 저 시간이 좀 없어서 나머지는 금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 이어서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